이렇게 확 바뀌어야 될 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거든요. 새로운 AI가 나와가지고 이제 지식은 AI가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높더라고요. 희망과 두려움을 둘 다 가지고 이 기술을 보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교육은 교사의 질에 의해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사의 영향 이상으로 부모의 영향이 더 크다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모든 학부모들을 위해서 필통톡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자, 앞으로 다양한 교육 이슈들을 학부모님들과 이야기 나눌 예정인데요. 이런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실 오늘의 호스트를 소개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정말 유명한 아주 제가 평소 팬입니다만 박경림 씨를 호스트로 모셔서 너무 좋습니다. 저도 아니 그 정부 청사기에 유지태라는 소문이 있던데 실제로 보니까 저는 유지태 오빠가 지금 한 10년 뒤의 모습? 시청자 보면 아주 웃겠습니다. 지금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솔직히 본인도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전혀 와이프가 한테 여담 맞습니다. 예. 자, 사실 저는 장관님 필통톡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네네. 이렇게 필통에 있는 필기구를 꺼내서 이렇게 필기하면서 듣는 네, 그런 네. 뭐 이야기하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한자를 보니까 네. 반드시 대화로 소통하겠다. 네네. 이런 의지가 보이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 필통이라는 게 워낙 교육에서 중요한 한때 도구였고요. 또 이제 필이 통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이중적인 의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중의적인 느낌이 있네요. 네. 그러면 필통톡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예, 필통톡에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제 교육 정책의 방향을 잡았는지 그걸 학부모님들이 이해하셔야지 사실 무엇을 준비할지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좀 정책이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좀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 좀 폭넓게 좀 이렇게 소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짜 각오가 남다르신데 장관님 교육부 수장으로서 특별히 고민하고 계시는 정책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크게 3대 정책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3대 정책. 좀 하나씩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3대 정책이 뭔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할까요? 예, 네네네. 아니 3대 정책이 있다고만 하고 비밀로 하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씩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좀 발표해 주시죠. 네, 첫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어린이 보육 교육입니다. 진짜 중요하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출산 시대잖아요. 그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까지 그러면 이제 11세거든요. 만 11세까지는 국가가 좀 책임지고 보육과 교육을 해주면 사실 좀 어머니들이 좀 학원 뺑뺑이 돌리잖아요. 좀 그런 것들도 좀 안 하셔도 되고 아이들은 좀 마음껏 뛰놀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 또 소위 출발선 평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디지털 대전환입니다. 챗 GPT 시대에 정말 새로운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새로운 일을 하려면 이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우고 또 어떤 인재로 커나갈지가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큰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대학의 역할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이 그동안은 대학의 혁신을 가로막는 많은 벽들이 있었거든요. 그 벽들을 좀 과감하게 허물어서 혁신을 해야지 지역도 발전하고 또 아이들의 이제 일자리도 많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지금 크게 세 가지 정책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네. 이 필통톡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에 관심을 당연히 갖고 있고, 그리고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급변하다 보니까 네. 우리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가 그 변화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네. 저도 오늘은 좀 들어야 될 상황이니까 진행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잘하시고 계세요. 아니요. 장관님, 오늘 좀 진행 아니 그리고 꿈나무로서 딱 그 학부모시니까 네. 정말 수배를 잘한 것 같습니다. 호스트를. 그래서 서로 미루는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장관님께서 새로운 이 시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근데 사실 제 혼자 하는 거는 뭐 영향이 부족하고요. 오늘 그 어벤져 팀을 모셨습니다. 저희들은. 어벤져스를 모셨다고요? 네, 네. 과연 어떤 분들인지 여러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 유튜브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총장님, 음성이 제 가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17년차 교육 전문 기자이고요. 오늘은 두 아들의 엄마이자 교육 전문가로서 함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든든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미래 기술과 뇌가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게 될지에 대해서 공유하고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뇌과학자고요. 사람들에게 미래 기술과 뇌과학에 대해서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장관님 진짜 어벤져스예요? 어벤져스 맞죠? 예. 너무 든든한데 직접 섭외하신 거예요, 장관님? 아, 직접은 아니고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이라서. 네. 정말 원했던, 네, 함께하고 네, 싶었던 네. 분들. 특히 학부모님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딱 보니까 묻고 싶은 게 정말 다양하게 그렇죠. 많은데요. 네. 일단 지금 세 분을 보니까 기대가 되는 게 아까 이제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디지털 대전환이다. 네, 네. 그래서 다들 지금 이거 뭔지는 알겠지만 정확히는 모르겠는 네, 네.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를 네, 했습니다. 너무 빨리 시대가 변하고 있고 그 속도를 따라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디지털 대전환의 이제 그 큰 이제 충격은 사실 교육이거든요. 아이들의 역량을 이제 새로운 역량을 키워줘야 되니까 교육 쪽에 있는 분들은 정말 큰 도전이죠, 사실. 그렇죠. 네, 사실 네. 챗 GPT 작년 말부터 정말 뭐 뉴스 신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닐 수 없고 가장 요즘에 또 핫한 키워드이기도 한데 뭐 인공지능 AI가 대답을 해준다. 원하는 것을 뭐 이렇게 다 가져다 준다. 이 정도만 알고 있고 정확히 뭔지 모르겠거든요. 장동성 교수님, 네, 그 챗 GPT 뭡니까? 사실 요즘 챗GPT는요, 거의 고유명사처럼 우리가 휴지하면 크리넥스 하는 것처럼 쓰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거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불리는 종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고요.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질문을 하면은 인터넷에서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보아도 다 보지 못할 정도의 방대한 양의 정보를 요약해가지고 알려줄 수 있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 그 챗 GPT로 나눠서 보면은 챗은 대화하다, G는 제너러티브라서 생성형 AI를 얘기하는 거고 P는 프리트레인드라서 미리 공부한.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2021년 말까지 공부한 내용을 기반으로 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는 트랜스포머라고 그래서 구글에서 2016년에 만들었던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했다라고 해서 이걸 합쳐서 챗 GPT라고 부르는데요. 요즘은 이 외에도 바드나 다른 종류의 여러 언어 모델들이 나와서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비슷한 종류의 여러 이 언어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와 있습니다. 와, 총장님 분명히 사전 찾으시면서 공부하셨던 시대이셨을 텐데 지금 이렇게 세상이 바뀐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전공이 인공지능인데 저 같은 사람도 상당히 빠르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한번 이게 우리가 이제 거대한 이게 문명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요. 멈출 수도 없고 이제 하는 방법은 이 물결을 올라타 가지고 우리가 밟혀 죽지 않고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그밖에 길이 없다고 봐요. 이 챗 GPT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지금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나요, 편집장님?
챗GPT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높더라고요. 이거를 학부모 커뮤니티, 맘카페 등등을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를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예전에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AI 시대다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화두가 되어 왔긴 했지만 일반 대중이 학부모로서 이것을 체감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웠습니다. 좀 거리감이 있었죠. 왜냐하면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가입만 하고 질문만 남기면 입이 정말 몇 초 만에 딱 벌어질 만큼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심심치 않게 챗GPT를 활용해서 과제를 해간다든지 오픈북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이 좀 바뀌겠다. 이런 뉴스도 심심치 않게 들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를 가르쳐야 될까 고민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똑같은 챗GPT에게 답을 요구해도 질문을 어떻게 함에 따라서 맞습니다. 결과가 예. 달라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질문하는 사람이 이제 더 위에 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해서 이제 교육 패러다임이 이제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동안의 학교 교육이 사실은 선생님이 수업 때 선생님이 더 일방적으로 질문하고 네. 선생님이 답도 일방적으로 마지막에 줬는데 질문 있는 사람 그러면 아무도 네. 눈을 안 마주치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학생이 스스로 질문을 찾고 스스로 그 답을 찾는 과정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희망과 두려움을 둘 다 가지고 이 기술을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아이들이 외워야 되는 게 너무 많고 정해진 답에 이게 맞는 답이야라고 골라야 되는 형태의 교육을 해왔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부분이 희망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인간이 정해진 답만을 찾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택하는 거는 인공지능보다 못하거든요. 인공지능이 이미 데이터가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는 사실 훨씬 더 컴퓨팅을 잘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답이 없는 문제들에 도전을 하고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가를 위해서 더 많이 탐구하면서 공부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좋은 질문을 할 수 있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떠한 정답을 찾기보다는 정답이 없는 문제에 AI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약간의 두려움은 모두가 인공지능을 통해서만 공부하게 되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인 다양성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어떤 부분에서 그 악효과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긴 한데요.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디지털 대전환의 이제 그 큰 이제 충격은 사실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다 바뀌고 뭐 일의 성격이 바뀌고 다 이제 그거를 우리 이제 사회나 국가가 어떻게 준비하냐 했을 때 아이들의 역량을 이제 새로운 역량을 키워줘야 되니까 교육 쪽에 있는 분들은 정말 큰 도전이죠. 사실. 야, 지금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아이, 부모 모두의 인식과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네. 시대가 왔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챗 GPT에 대한 관심과 열기 네. 지금 왜 이렇게 과연 뜨거운 건지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 디지털 기술의 이제 변화로 인해서 미래 사회의 변화 이로 인해서 우리 교육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리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사물 인터넷, 클라우딩 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 기술을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들을 쏟아냈는데 그중 가장 빠르게 사용자 1,000만 명을 달성한 플랫폼은 무엇일까? 넷플릭스 9년, 페이스북 2년 4개월, 인스타그램 11개월, 챗GPT 40일. 그야말로 압도적인 성장 속도를 보인 챗GPT. 도대체 챗GPT가 뭐길래 유례없는 열풍을 보여준 것일까? 챗GPT란 한 인공지능 회사에서 2022년 11월 30일 공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이다. 메신저에 채팅을 하듯 질문하면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사람과 대화하듯 답한다. 특히 챗GPT는 전에 나왔던 다른 챗봇들과는 다른 특징이 존재하는데 하나,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고 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이 있는 이유는 인간의 피드백을 통한 강화 학습을 챗 GPT에 도입했기 때문. 에세이는 물론 시, 소설, 보고서, 복잡한 계산과 학술 논문, 프로그래밍 코드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는 어떻게 답하느냐가 아닌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중요해진 것. 전문가들은 챗 GPT를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빠르게 변화할 것이며 미래 직업 또한 바뀔 거라 예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미래 역량은 무엇일까? 사고력, 창의력, 디지털 리터러시, 공감과 소통, 협업, 인문학적 소양 등 기계와 차별화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의 교육 시스템이 변화를 꾀할 때 챗GPT가 촉발한 생성 AI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미래 교육은 무엇일까? 엄청나게 무언가가 바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떠세요, 장관님 영상 보시고 나서? 네, 사실 이제 교육의 대격변기다 이렇게 지금이. 예,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교육이. 그러니까 그 변화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많은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확 바뀌어야 될 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좋은 기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우리 지식 함양, 학습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전력 질주 해오다가 그렇죠. 새로운 AI가 나와가지고 이제 지식은 AI가 제공해 주니까 이게 지식 습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회로 네. 되고 가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식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교육에 대한 생각도. 그래서 내 자녀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막 외워도 그 버튼 하나 누르면 다 가르쳐 주는데 네. 그래서 좀 바뀌지 않을까. 저는 네. 이 기회를 우리가 이제 우리 장관님 추진하시는 이런 교육계획하고 연결이어서 네. 하면은 큰 변화를 일으켜낼 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광영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이제 지금 학교도 바뀌고 교사도 바뀌고 다 바뀌겠지만 실제로 그 챗GPT의 속도를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걸 빨리 아시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격변의 시대에서 어떤 역량을 과연 우리 아이들이 키워야 하는지 지금 전문가분들과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챗 GPT가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챗 GPT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어떤 역량을 키워줘야 할까요? 네. 지금 두 번째 시간에서. 이렇게 다 얘기해 주시면 두 번째 누가 봅니까? 실버 버튼 언제 받으실 거예요? 자, 지금 실버 버튼 이미 넘으셨죠? 네네, 저 이제 받은 예, 상태죠. 저도 받았습니다. 받으셨고 네. 30만 명 예. 계시고 지금 교육부 지금 6만입니다. 저희 뭐 그렇습니다. 지금 실버 버튼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이 두 번째 두 번째 이야기에서 실버 버튼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겠는데요? 네. 자 요거 한번 약간 광고처럼 네. 좀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그 장관님께서 미래를 살아가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네. 두 번째 파트에서 소개합니다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챗GPT 시대에 어떤 영향이 필요한지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가 못하는 영역에 초점을 둬야 된다. 필요한 건 호기심이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적응하고 비판적으로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자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암기형 지식이 아니고 이제 개념을 이해하는. 그렇게 여러 가지 가치관을 심어줌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지 않을까. 얼마나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느냐, 이런 어려운 걸 잘 극복하느냐, 부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